네, 안녕하세요. 화학적 성질 네, 했지. 지난 시간에 이제 화학적 성질 했었고 이제 이어서 물리적 네, 아, 이제 물리적 물리적 성질. 성질을 볼 화학하고 건데 물리. 네. 저만 소외. 저번에 편집본 보니까 이제 저만 막 소외돼 있더라고요. 생물만 소외, 생명과학만. 그 우리 화학적 성질에 두 가지가 염분하고 염분하고 기체, 네, 용존 기체 용존 있었죠. 기체. 네. 그래서 물리적 성질은요, 이 수온하고 밀도 이 두 가지를 주로 보는데요. 저 화면 그 좀 확장해 주세요. 그 어? 전체 화면으로. F11 그거. 네, 이걸로 예, 됐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일단 수온부터 보면 이제 이 수온은 해수의 물리적 성질 중에 이제 가장 기본적인 요소예요.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해수의 차냐 온도. 따뜻하냐? 네, 그걸 나타내는 네. 건데 이제 얘네들이 날씨 변화나 이제 기후 형성에 이제 큰 영향을 준다고 해요. 거기까지? 네. 저는 지금 물놀이만 생각했는데 나도 물에 들어가면 차냐, 막 따뜻하냐. 네, 저도 사실 그것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여기를 공부하면서 그렇구나 하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 수온 분포를 한번 볼 건데 아무래도 적도 지방이 따뜻하겠네요, 진짜. 그렇죠. 네, 이 적도 지방에 따뜻하고 이제 위도가 높아질수록 지금 점점 온도가 낮아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얘네가 왜 그러냐 여기 아래 이제 살짝 나와 추운 있지만 데랑 따뜻한 데랑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게 왜 춥고 따뜻하냐 이게 이제 이 그림을 보면 설명이 되는데요. 위도에 지구가 따라서 둥글기 때문에. 네, 지구가 둥근데 태양빛은 어떻게 보면 이 한 방향으로 다 들어올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자, 이 단위 면적이 두 개가 지금 같아요. 이 태양빛, 그러니까 에너지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에너지를 받는 면적이 이 저위도 지방은 좁고 고위도 지방은 넓어서 비스듬해지니까. 네, 비스듬해지니까 나눠 가져야 네, 나눠 가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위도 지역은 에너지가 많이 받게 되고 고위도는 에너지 받량이 더 적어서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같은 에너지 받아도 면적당 이게 네.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네, 그렇죠. 둥글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자세히 보면 이 남반구 지역을 보면 이 수온 분포가 거의 위도에 나란하게 분포해 있는데요. 지금 고위도 지방을 보니까 좀 뭔가 동글동글하게 약간 같은 위도여도 차이가 네, 있네요. 온도 차이가 조금씩 그러네요. 있습니다. 여기도 그렇고. 서쪽이 좀 더. 저기 칠레 앞바다는 유독 춥네요. 네, 그리고 여기 앞엔 또 유독 춥고. 네. 왜 이런 요인이 생길까? 즉 이 태양 복사 에너지가 대부분 영향을 주지만 자, 우선 자 이쪽이나 여기를 봤을 때 이 두 지점 봤을 땐 좀 온도가 높습니다. 같은 위도 대비. 네. 자, 왜냐면요. 자, 이쪽 지역에 큰 해류가 하나 흘러요. 혹시 무슨 해류인지 아시나요? 쿠로시오? 네, 맞아요. 쿠로시오 해류가 흐르고요. 웬만하면 자, 다 그러시네. 자, 이쪽은 서대 서양 쪽에는 어떤 해류가 흐를까요? 저 미국까지는 저기 멕시코까지는 저 버뮤다 버뮤다. 네. 플로리다? 자, 여기는 이제 멕시코 만류가 멕시코 만류. 흐르는데요. 자, 이 둘 다 난류예요. 그렇게- 멕시코 만류예요. 네네. 멕시코 만에서 흐르는 류. 만류겠죠. 그 만이 그 만인지 네.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아마 그게 맞을 것 같아요. 네. 멕시코 만류. 네, 그래가지고 그 두 해류는요 다 난류예요. 따뜻한 해류여서 주변보다 이제 같은 위도대 다른 지역보다 온도가 더 높게 나타나고요. 적도에 뜨거운 물이 올라오는. 네. 저 두 지역은. 그리고 아까 여기 칠레 앞에 네. 유독 좀 낮네요 아까 했는데 자, 여기는 용승이 일어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바다가 이렇게 있으면 이제 지하에 있던 물이 위로 올라오는. 네. 그래서 이 차가운 물이 올라오니까 심해 물이 뜨거울 네. 때 차가우니까. 표층에서가 또 같은 위도대 다른 지역보다 또 차갑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또 여기에도 아마 한류가 아마 흐를 거예요. 한류도 흐르고 동시에 이제 용승도 나타나고. 실제로 한류가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류 K-pop, 열풍이 네, K-pop, 난리 났죠. 네. 남미 K-pop. 예. 그 한류가 아니죠. 네. 네, 그 한류는 아닙니다. 차가운 네, 차가운 해류. 콜드 뭐 어쩌고. 네, 그래서 예. 해류도 우리 이제 다음에 뒤에서 다뤄볼 거예요. 그래서 이 수온에 표층 수온에 이제 영향을 미친 요인들이 일단 태양 복사 에너지 그리고 아까 말 해류 그리고 용승 한 이 정도 세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우리 표층 해류를 봤으니까 이제 연직으로 하면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볼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오른쪽 거부터 한번 같이 볼게요. 오른쪽 그림부터 보면 이제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 이렇게 있는데 혼합층은 말 그대로 혼합되어 있는 층이에요.
자, 우리 바다 위에 바람이 불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제 이 바람과 해수면에 이제 응력에 의해서 골고루 섞입니다. 그래서 온도가 거의 일정한. 자, 여기 옆에 왼쪽을 봤을 때 온도가 일정한 구간이 있죠. 네, 일정한 층이 바로 혼합층인데요. 네. 지금 바람 이- 때문에 물 아래 위가 섞인다는 네, 말씀이죠. 골고루 섞이는 건데. 위쪽에 물이 따뜻하니까 따뜻하고 아래쪽에 물이 원래 차가워야 되는데 섞이니까 온도가 네, 그렇죠. 네, 온도 일정하게. 차이가. 근데 지금 자세히 보니까 이제 적도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혼합층이 얇네요. 얇고 한 위도 중위도 30도 지역에서는 두껍죠. 네. 네, 이게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났을 것 같아요? 바람이 세고 바람이 혼합시켜주는 거니까 바람이 약한가요? 그 적도에는? 네, 적도는 실제로 이제 적도 무풍대가 있는데, 네, 바람이 약하게 불기 때문에 이 적도 지역에 혼합층이 얇게 나타나고요. 이 중위도 지역에서 이제 두껍게 나타나요. 의외네요. 적도는 이제 에너지가 많으니까 음. 바람도 뭔가 셀 줄 알았는데. 네, 적도에서 이제 나중에 대기대순 할 때 한번 다룰 수 있으면 한번 그때 다시 보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추운 데서는 바람이 많이 불 텐데도 이 혼합층이 없네요. 아, 네, 지금 안 그래도 그거 좀 이따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나온 김에 하면요. 자, 지금 여기 위도 한 60도 이쪽 지역 보니까 혼합층이 없어요. 네. 자, 왜 그럴까? 그러면 저 지역은 바람이 안 불까? 아니에요. 바람도 많이 불겠죠. 예, 바람 많이 불 것 같아요. 네. 추운 데서 바람 많이 불잖아요. 바람 많이 부는데, 자, 추운 데잖아요. 애초에 추워가지고 얘네는 이제 수온 약층이 이제 발달을 하지 않아요. 이 수온 약층이. 그래서 거의 그냥 다 심해층이다라고 봅니다. 저 심해- 해수들이. 안 올리면 다행이죠. 뭐. 네, 그렇죠. 어차피 온도가 낮으니까 다 네. 심해층 온도니까. 네네. 아, 그래서 그냥 거의 심해층으로 보고요. 고위도 지역에서는. 그래서 이 혼합층이 중위도 30도 지역에서 가장 두껍게 나타나고, 그리고 방금 말했던 수온 약층. 수온 약층은요, 온도가 이제 바람의 영향을 안 받으니까 상층부는 온도가 높고 깊어질수록 온도가 점점점 낮아지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매우 안정하겠죠, 얘네가. 대류가 일어나지 않고 안정하고요. 그리고 아래 심해층과 혼합층의 이 물질 교환을 차단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안정하니까. 네, 안정한 층이니까. 도약하다는 뜻이겠죠. 수온이 음. 도약하는 층. 수온 약층, 네, 도약하다. 아, 그렇게 봐도 되겠네요, 이제. 이게 그 띠다 약자인 거. 네. 오, 도약. 무슨 약인지 좀 궁금하긴 한데, 네, 좀 이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설명이 되면 뭐 그렇게 네, 그렇죠. 내년 그렇게 믿고 가도. 믿으면 네. 되죠. 또 뭐. 한번 여기 우리 편집자가 찾아서 네. 알려주실 자, 거예요. 여기 화면에 이제 딱 띄워두시기라고. 네, 믿습니다. 네,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 그림은 이제 각 위도별로 이제 온도 분포를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는 아까 봤듯이 혼합층은 얇고 쭉 수온 약층이 아래 여기까지 존재하고요. 그 아래부터 심해층인데 이제 심해층은 온도가 해수의 온도가 낮은. 태양 에너지가 네. 거기까지 못 가서 그런 네, 거죠? 도달하지 못해서 보통 이제 여기는 극지방에 있던 그 차가운 물들이 침강해서 이제 많이 이룹니다. 이 심해층은. 그리고 중위도는 아까 말했듯이 바람이 세게 부니까 혼합층이 두껍고 이제 심해층까지 수온 약층이 이제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그 수온 약층 아래로 심해층 나타나고, 고위도는 애초에 표층부터 이제 온도가 낮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냥 거의 온도 변화가 크지 않아요. 여기는 해수가 보통 침강을 하기 때문에 온도 변화 크게 나타나지 않고, 또 여기서 특징이라고 볼 거는 이 심해층을 보면 결국 위도별로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까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 혼합층이 꽤나 깊어요. 보면 저기 저위도조차도 거의 뭐 100m 가까이 네. 섞어주고 있는 거 같고. 그러네요. 네. 오. 저기 중위도는 거의 500m 가까이 섞어주고 있네요. 500m 깊이면 엄청 깊은 거 네, 아니에요? 그렇죠. 엄청 깊은 거죠. 그래서 이게 제가 직접 측정은 해본 적은 없어서 이게 진짜 저렇게 깊을까 생각은 드는데, 이게 실제로도 근데 웬만한 자료들이 다 한 이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제보했겠죠 진짜. 네. 거기다 뭐 서해 바다 서해 같은 경우는 뭐 그 500m 되는데도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네, 서해는 이제 보통 한 음. 100m 정도 퇴적물들 공급이 많기 때문에 또 막혀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크게 수심이 깊지 않고, 이제 동해가 이제 그래도 한 2,000m 넘게까지 네, 있어가지고
동해도 좀 멀리 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좀 저기 독도 근처까지 가서 해야 네, 깊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실험하기 어렵겠네요, 우리.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층상 구조를 측정 이제 수온이나 염분, 밀도까지 측정하는 기구가 있어요. 아르고라고 해가지고 이제 실제 아르고 홈페이지 들어가면 걔네들이 측정했던 관측장 위치랑 시간, 이제 수온, 염분 분포, 밀도까지 다 이제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 여러분 나중에 시간이 남을지 모르겠지만 시간 한번 직접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그런 같아요. 자료를 자기들이 돈 들여서 얻은 결과를 공짜로 공개한다고요? 공짜로 주더라고요. 착한 사람들. 네, 착한 사람들이죠. 네, 노블레스 오블리주 약간 그 정신이 깃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과학자들입니다. 네. 과학은 공유해야 발전하니까요. 네, 그렇죠. 서로 네. 공유해서 이제 맞습니다. 서로 얘기해 보면서 발전시켜 나가는 거죠. 네, 그래서 네 이거는 그냥 아까 봤던 그거를 이제 다 따로따로 떼어놓은 거예요. 아까 네. 하나로 있던 네, 거 하나로 있던 거. 띄어놨네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뭐 또 혼합층 깊이가 또 아까 500m까지 있었는데 얘는 좀 얕게 나타나죠. 그래서 자료마다 다 편차가 조금씩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깊은 데도 치네. 3,000m. 네. 와.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혼합층 몇 미터까지다. 그러니까 이거를 일반화 시키기보다는 이런 자료를 보고 상대적으로. 네, 여기는 혼합층이 어디까지 있네. 수온약층 여기에 있고 어디부터 심해층이 이거를 그냥 볼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깊이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네네. 온도 변화로 우리가 그렇죠. 네, 그냥 온도 변화를 가지고 우리가 그 자료값을 보고 여기까지가 혼합층, 여기가 수온약층, 여기부터 심해층 이거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온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밀도예요. 자, 밀도는 이제 수온과 염분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그래서 수온이 낮을수록 염분이 높을수록 이제 밀도가 높게 나타나는데요. 자, 이 수온 염분도를 이제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얘 같은 경우는 이 가로축 x축은 염분을 나타내고 여기 이제 y축은 수온을 나타냅니다. 네. 그리고 여기 막 선이 막 있는데 얘네는 등 밀도선이에요. 이 선이 만약에 뭐 점이 이 점이랑 여기 있는 해수 이 두 해수가 같은 밀도선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 둘 해수는 수온과 염분은 다르지만 온도는 같구나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밀도가. 네, 네, 밀도가 같구나. 네. 그래서 네 보통 이런 식으로 막 점을 찍어서 많이 줘요 상황을. 점을 찍어서 비교하게. 네 A, B, C 이렇게 뒀을 때 자, A하고 B를 봤을 때는 이제 둘이 염분은 거의 비슷하죠. 네. 그러면 이 둘의 밀도 차이를 일으킨 주된 요인은 수온이구나 알 수 있는 거고. 온도가 낮으면 부피가 작아지니까 그런 건가 보죠. 약간. 밀도가 높아요. 네, 밀도가 이제 네. 그리고 C하고 B의 관계를 봤을 때 얘네 수온은 비슷한데 염분이 다르기 때문에 밀도 차이가 낮구나 또 알 수 있습니다. 다 1보다 크네요. 바닷물이라 그래. 네, 그죠. 바닷물이기 때문에 보통 그렇게 나타나고요. 여기서 또 이제 얘의 편리한 점이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일단 지워놓고 보면 자 여기 해수가 자 A 해역, B 해역 이 두 가지 해수를 있어요. 이 둘이 섞였다고 했을 때 밀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어떻게 하냐면 이 둘을 이어줘요. 쭉 이어주고 만약 둘이 1대1로 섞이면 이 가운데 지점 여기가 그 해수의 밀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온도도 딱 섞이고 염분도 섞이고. 네. 밀도는 오히려 조금 낮아지고. 밀도 낮아지네. 밀도가 커지죠. 네, 밀도가 네, 커지네. 아래쪽으로. 네, 그래서 커지니까. 네, 같은 밀도 해수를 섞었는데 밀도가 더 커지는 현상도 볼 수 재밌다.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 수온 염분도가요. 그래서 이 밀도에 대해서 이해하기 참 좋은 게 염분이 커질수록 수온이 낮을수록 밀도에 대한 커지는 거 알 수 있고 방금처럼 웬만한 경우에는 같은 밀도 애들 두 개를 섞으면 밀도가 커지네요. 네, 그렇죠. 웬만한 경우에 대부분 다 그렇게 됩니다. 공률이 이렇게. 네, 공률 자체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어가지고 웬만하면 다 밀도가 커지는 방향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밀도에 대해서도 이제 쭉 보는데 이제 수온과 밀도의 관계, 우리 물리적 성질이 두 가지의 관계를 보면 자 수온이 높으면 밀도가 낮아지고 낮아지면 밀도가 커지고 네 보통 이렇게 나타나는데 여기 또 뭔가 이상한 놈이 있어요. 이상해. 우리 지난 시간에도 화학적 성질 할 때도 뭔가 이상한 게 있었잖아요. 네. 여기도 뭔가 이게 안 따라요. 규칙이 안 따르는 친구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수온 자체는 낮지만 염분이 이제 좀 같이 낮아지면서 밀도가 이제 좀
작아지는 거죠. 여기에도 역시 그 담수의 유입이 있기 때문에 아. 네, 염분 때도 그랬잖아요. 이게 북극이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밀도가 좀 낮아지는구나 얼음이 알 수가 녹아서 얼음이 있습니다. 녹아서 네. 얼음이 녹아서 그런 거구나. 녹던지 어느 더 녹아서 네 그래서 네 녹아서 그런 거보다. 보통 수심에 따른 수온과 밀도 분포가 요 그림처럼 수온이 낮아지면 밀도가 높아지는 방향으로 네, 반대네. 네 반대로 이제 반비례 관계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반비례 관계를 형성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물리적 성질까지 봐서 해수의 성질은 다 끝났어요. 그래서 아마 다음 내용이 대기대순환이었나 해가지고 이제 그거부터 시작해서 이제 해류 이제 대기대순환이 이제 왜 나타나는지 네, 그 이유를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현상들이 지구에 일어나는지를 한번 같이 볼 거예요. 이게 바다 배웠다가 대기 배웠다가 또 바다 배우고 그쵸. 이렇게 네, 이게 연관이 돼 있어서 네, 바다하고 대기가 연관이 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번갈아 배워야 되는. 그러네요. 네, 날씨 실- 그러니까 그전에 날씨 저기업 배웠다가 지금 네. 바닷물 배우고 그러네요. 다시 이제 대기대순환. 네, 대기대순환하고 실제적으로 이제 둘 다 이제 얘네들이 이동하는 것 자체가 에너지 관계 때문이기 때문에 관계여서 크게 큰 차이가 없어요. 역학적으로 이제 약간 좀 수식적으로 들어가도 둘 다 이제 다 유체역학 그쪽이니까 다 똑같고 하긴 뭐 공기냐 네, 핵지냐의 차이지. 네, 그 밀도 차이만 있으니까 나머지는 다 똑같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공부할 게 아니라 같이 복합적으로 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네. 네, 그래서 네, 여기까지 해서 해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